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3월 14일이고요. 7시 34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황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마녀의 날,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 분명히, 제가 이런 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 아니고도 이런 장이 나와요. 이런 장, 개인들 절대 대응 못 합니다. 떨어지면은, 뭐, 버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버티겠죠. 버티는데, 특히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 못 버텨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후루룩 한 5%, 10%씩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다가 손절가 나가면은 막판에 이런 식으로 내 마녀의 날에는 끌어올려 버리죠. 여기서 이렇게 올렸어요. 어, 이게 보여요. 제가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했죠. 처음에 매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근데 우리 그 뭐 반도체 종목들이나 웬만한 종목들 다 빨간색을 좀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이걸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특히 IT 종목들이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IT 종목만 올려도 지수가 상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개인들이 사. 근데 계속 뭐 반도체 관련주나 다음에 스마트 시티 쪽 오늘 기사 나오면서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개인들 쫙 팔아놓고 막판에 올려놓고, 코스닥은 아침에 쫙 올려놓고 막판에 깨뜨리고, 이런 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코스닥 봐봐요. 아침에 개인들 팔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고, 다음에 외국인은 놀고 있다가 막판에 들어오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서 끝났어요. 사서 끝났고, 환율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환율 상승했죠. 환율 아침에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빨간 외국인들이 아침에 팔고 있던 거를 막판에 2,800억 원치나 한 번에 올렸어요. 한 번에. 이거 단 한 방에 올렸어요. 한 방에 여기서 있던 걸 거의 한 2천억 마이너스 나던 거를 한 방에 3천억 즉 그 중간에 5천억을 한 번에 샀는 거예요. 이런 거 당하면은 진짜 뭐 테마주나 잘못 걸리면은 진짜 한 방에 뭐 한 마이너스 10% 장막판에 이런 거 나중에 경험 한번 하실 거예요. 369 10이거든요. 369 12월 달에 이런 장 안 겪어보시고 싶으시면 진짜 요런 날에는 그냥 매매 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 장비주 이런 거 잡으셨으면은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업종이 아니라 테마를 잡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중국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죠. 어제와 똑같이 일단 호재가 없어요. 중국장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 단 어, 아주 그냥 개인들을 어, 바보 만들어 버렸죠. 그냥 바보 만들어. 그래서 아침에 코스닥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다음에 막판에 5천억 원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버리고, 이런 장이 연출이 돼버리니까 제가 분명히 외국인이 살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일단 내일 장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진짜 미국 장이랑 유럽 장이랑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환율도 꼭 체크하시고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음,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일단은 대형은
대형은 똑같습니다. 저는 2130짜리 무조건 2130짜리 잡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750짜리 똑같이 잡고 있어요. 어, 내일은 상승, 근데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4월달 되면은,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에요.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지금 테마주들 잡을 때가 아니고, 실적 좋은 애들 골라야 할 때예요. 골라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좋은 애들이 슬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겠나. 지금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실적 좋은 애들 잘 찾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단, 테마주, 제약바이오,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제외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별로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저 안 좋아해서. 뭐,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실적 좋은 애들 그냥 잡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일단은 요렇게 시황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요 제가 올려드린 거 아이고 보시면 게시판에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것 때문이죠.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거 보면은 중 디폴트 이거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다음에 중 전기 둔화, 산업생산 10년 이래 최저 실업률 급등까지 이런 거 겹쳐버리니까 이제 중국도 빨리 이중무역을 탈피를 해야 될 거고, 다음에 경기 부양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중국도 이제 슬슬 뭐 고개 들고 있던 게 고개가 점점 아래로 숙여지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기사 꼭 참고들 하시고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AI 없고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 사상 최대라고 하죠. 2020년에 세계 반도체 팹 장비 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어요. 20년. 하지만 지금 20년인데 왜 벌써 올라가나요? 라고 물으시면은 장비 업체들은 일단은 주기를 적어도 1년을 놔두고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비액을 투자액을 늘리면서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나 하반기부터 그 장비 투자를 마무리를 거의 짓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일단 뭐 보릿고개 넘기면 다시 회복세 보일 것으로 긍정적인 예측이다. 뭐를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팹 전망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팹 장비 투자액은 530억 달러로 전년보다는 감소할 전망이에요. 전망인데, 근데 세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27% 상승, 670억 달러, 그리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지난해 이 전체 장비의 55% 투자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생산을 할 건데 장비 투자는 적어도 지금부터 아니면은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들어 찍어내는 거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일단은 장비를 갖춰놓고 찍어야지. 그리고 작년 하반기 디램 랜드 플래시 수요가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 메모리 분야 장비 투자 14% 감소.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작년 비교해서 36% 감소했지만은 하반기에는 35%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죠. 전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자들이 너무 싸게 불러요. 반도체를 싸게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을 낮추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2분기가 되면은 맞춰져요. 거의 평행선을 걷게 되면서 결국에 공급업체도 결국에는 그 재고 남아있던 거를 다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가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36% 감소했던 게 35% 증가할 거고 2020년에는 지금 뭐 55%까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가불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제가 하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2년 동안 연평균 점유율이 25%에서 30% 수준이었고 올해는 내년에는 연평균 점유율 30% 이상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죠.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1위가 대만에 있는 TSMC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 경우 파운드리 사업 세계 톱 수준의 성장 지키고 이런 거 메모리 성장체 미래 성장을 키우고 있고요. 아마 톱2인데 톱1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엔조이 비타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AI나 사물 인터넷 특히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미친듯이 들어가죠. 이제 2021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엔조이 되는데 비타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년부터인데 아마도 20년부터 다시 초호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얘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일단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한 거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AI나 사물 인터넷이 미친듯이 특히 5G가 상용화가 되잖아요. 기반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든 반도체는 들어가요. 그럼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예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인데 지금부터 모아놓는 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어차피 지수 끌어올리는 김에 어차피 뭐 요렇게 하반기부터 올라온다는 생각하고 요런 식으로 장비 투자가 먼저 좀 들어왔지 않나. 오렌지996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엔 뭘까요? 얘가 올라갔으면 다음엔 뭘까요? 일단 요것도 나중에 힌트 드릴게요. 자, 요렇게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어제 말하자마자 뭐 기사 뜨고 뭐 관련주들 날라가고 있고 맞죠? 좋은 것 같아요. 잘 뽑는 것 같아. 일단 서울시는 202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 정도 투자에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우뚝 서기 포부를 밝혔다 뭐 얘기를 하죠. 뭐 아시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반도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의 첨단 기술 대거 동원에 58개 사업 시행 발표 했고 2,500억 규모의 스마트 시티 펀드 조성까지 보면 IoT 센서, 다음에 공유 시스템, AI, 택시, 뭐 여기 뭐 문셔틀 버스, 다음에 뭐 이런 거 블록체인 기반 교통 결제, 공공 와이파이 설치 뭐 이런 거 쭉 다 있죠. 특히 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서울만인데 이게 지금이야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지. 결국에 2020년, 2021년 되면은 전국에 이게 깔리기 시작하겠죠. 일단은 시범적으로 서울을 시작하겠지만 지금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런 종목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역시 특히 뭐 옴니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원 엔시스 다음에 KCS 요것도 괜찮고요. 다음에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 RS 오토 다음에 SM 코어 그리고 한 요정도? 요정도? 삼성 SDS도 좋은데 요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고 요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올라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덜 올라왔어요. 잡으실 기회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그래요? 실패했었어요? 상중지역은 실패. 뭐, 어쨌든, 근데, 그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쨌든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맞죠? 기대감으로 이게 뭐, 그냥 성공할 이거 무조건 뭐,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대감이잖아.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대감에 올라가기 전에 일단은 선점을 해놓고 맛있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먹을 기회 나오는 거고, 못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나왔으니까 그냥 괜찮네 하고 나오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온다. 주가는 올라오기 전에 선점 해놓자 라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 뉴스는 디폴트 납품 대금 연장 기업 수두룩. 자, 중국 지속적으로 이제 호재가 떨어지니까 이제 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올라갈 때도 명분이 필요하지만은 떨어질 때도 명분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이제 옛날에도 얘기 나왔었어요. 뭐 디폴트 다음에 납품 대금 이런 거 나왔었는데 갑자기 중국장이 잘 올라가니까 계속 좋은 뉴스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뉴스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주식을 올릴 때나 주식을 내릴 때는 결국 명분이 필요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수가 빠지고 지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모든 명분이든 만들어요. 내 종목도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그래서 테마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자, 보죠.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고 납품 대금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이거는 뭐 당연히 미중 무역 때문이겠죠. 미중 무역의 관세 부분 때문에, 다음에 경기 둔화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 지수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 전부 다 복합적이죠. 특히 무역보험 전문기업 코파스 보고서에서 의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낮췄죠. 거기서 디폴트 규모는 4배에 달했으며 지금 건수로는 뭐 한 120건 정도. 어마어마하죠. 뭐 IMF도 아니고 우리나라 IMF만 해도 그때는 한 이 정도 됐지. 지금 옛날에 제가 보면서 이건 진짜 IMF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진짜 디폴트 당할 때 IMF 당할 때 디폴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품 대금 제때 못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이것도 IMF죠. IMF 우리 당할 때. 그래서 중국 기업의 62%가 지금 대부분 납품 경험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62%래요. 반이 넘어요. 납품 대금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0일에서 늘어난 86일 정도. 우려스러운 점은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총 매출액이 2%가 납품 대금을 위해 6개월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 와,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 즉 결국에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인데 여기서 한 명 깨지면은 여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죠. 여 밑에 있는 깨면은 다 죽고.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안 죽을 거예요. 왜냐? 정부 지원금 나오고 정부에서 살려줄 거니까. 뭐 하웨이나 이런 애들은 안 죽이겠죠. 얘들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기 부양책으로 뭐 중소기업 살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어쨌든 저 2%를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은 이 120건이 200건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생기면은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예 기름 부어버리는 거죠. 기름 부을 수도 있죠. 이제 호재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호재는 뭐 더 해봤자 미중무역 완화인데 그것도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에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나오면은 반등은 나오겠지. 근데 최소 3월달 말 4월달 초 정도는 돼야지 뭐 가시권이 잡힐 거고 뭐 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3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중국을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중국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장 당연히 같이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전래 보면은 대부분 납품 대금 오랫동안 지원하는 기업이 80%는 결국 돈을 갚지 못한다. 80%는 갚지 못한다. 그래서 2% 넘게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현금 흐름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고, 다음에 심각한 침체를 겪는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납품 대금을 받기는 걸리는 시간은 100일이 넘어요. 그래서 소비 둔화 심각한 노출에 되어 있다. 결국 소비 둔화죠. 결국 돈이 안 돈다는 거죠. 돈이 안 돌면은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돈이 안 돌죠. 그래가지고 IMF가 돈 풀어라고 정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올해 경기 전망은 역시나 암울하고요. 그다음에 95% 올해 성장이 전년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성장 둔화를 전망한 기업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라고 하죠. 자, 결론은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디폴트나 납품 대금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돈이 안 들게 되고,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고,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다른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중간재를 거의 80%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는 거죠. 돈이 안 도니까. 결국에 수요가 안 되면 공급도 줄죠. 결국 중국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장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땐 힘들 건데, 대신 실적 좋은 애들, 그리고 반도체 애들, 그리고 저는 좀 2차 전지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좋은 업종들을 좀 고르셔서 좀 선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요런 애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말고는 특히 뭐 철강, 조선, 뭐 남북 경업, 제약 바이오, 솔직히 저는 안 끌려요. 저는 안 끌리니까 뭐 해보신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어요. 말리진 않는데 대세를 따라가세요. 대세를 따라가시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자, 요렇게 오늘의 3가지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내일 또 7시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딱 8시 반 채웠네요. 자,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일 또 물어보시고 내일 또 좋은 뉴스로 갖고 오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